풀이 문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하고 설명하는 게 많이 중복이 될 텐데 오늘은 이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문제 열심히 읽어주셨던 분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문장 안에 가장 적당한 걸 고르시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가로 열고 동그라미 10번이죠? 네. 자,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메가파스칼입니다. 1메가파스칼. 자, 여기서 1메가파스칼은 일단 먼저 1파스칼은요. 1파스칼은 기억나십니까? 1 뉴턴 제곱미터 썼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여기다 바로 쓸 수 있으면 이거는 1메가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보기를 보면은, 보기에서는 다 단위가 뉴턴 밀리미터 제곱이에요. 그렇죠? 하나만 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메타, 네 번째 메타는 길이 단위니까 빠지고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다시 말해서 요 단위는 지금 현재 압력 혹은 응력의 단위가 되는데 다 여기 단위 면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번째 거는 메타니까 일단 길이 단위고 답이 될 수는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 중에서 답이 있는데 메타 제곱으로 이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가면은 10에 몇 승입니까? 공이 몇 개 붙죠? 6개.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란 말이죠. 뉴턴 제곱미터 되겠죠. 요거를 뭐래요?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밀리미터로 바꿔야겠다. 자, 그러면 곱하기 1미터는 1000 바꿨었죠? 바꿨었죠. 1미터는 1000mm 곱하기 1미터는 1000mm. 분자나 분모에다 같은 걸 곱하면은 상수의 변화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미터가 없어지고 밀리미터 제곱이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미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개니까 밀리미터 제곱이 남게 되는 거고요. 즉 약분하면은 1뉴턴 제곱 밀리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네, 1번이 되겠다. 자, 단위 환산의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데 일단은 접두어를 알아두셔야 될 게, 자, 키로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얼마죠? 공이 몇 개 붙죠? 3개. 메가가 들어가게 되면 6개. 그렇죠? 그 다음에 기가가 들어가게 되면 9개. 9개를 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1 곱하기 10의 3승, 1 곱하기 10의 6승, 1 곱하기 10의 9승. 그죠? 그래서 0이 3개, 6개, 9개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단위 환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사태 읽어보세요.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세기도 공업량, 물리량, 단위 부호를 기록하시오. 네, 단위 부호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 A가 뭐죠? 각도죠. 자, 각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도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라디안 단위가 올 수 있겠고요. 자, 각도로 하게 되는, 도로 나오는 거는 원을 360개로 나눈 거죠? 네. 그래서 360도가 나오는 거고요. 라디안은 원을 몇 개로 나눴을까요? 자, 3.14.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중심에서 오른쪽까지 가고, 이 반지름을 뭐라고 하냐면 레디우스라고 합시다. 자, 이 레디우스를 가지고, 이 반지름을 가지고, 자, 이 반지름으로요. 이렇게 된 반지름으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6개로 분할할 수 있는 건 다 아시죠? 그러면 나오는 것 자체가 여기 몇 각형이 나와요? 네, 정육각형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요 R 길이가 이렇게 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우리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네, 현이라고 하고요. 현이라고 하고 여기 이쪽 길이는요. 호요. 네, 여기는 호라고 하죠. 원을 반지름으로 분할하면 현이 몇 개가 나오는 거죠? 6개 나오고 호도 6개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달라지겠죠. 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좀 크게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현이 여기 R인데 요 현이 R 길이가 되는 지점 이해되시겠어요? 요 길이로 하게 되면 현보다 이렇게 가게 되면 두 번째 R 이렇게 가면 세 번째 R이 된다고 하게 되면 요만큼이 남게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갖게 되면 여기가 얼마라고요? 3개인데 R이 3개인데 그 다음에 퍼센트로 일사만큼이 남는다는 얘기죠. 자, 이걸 일사만큼 남게 된다. 자, 이거를 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파이고 그런데 이 두 개가 있으니까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디안은 2파이 원을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각도를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도가 있고 라디안이 있습니다. 라디안은 보기 중에서 라디안이 하나밖에 없네요. 단. 그 밑에 보기가 1, 2, 3, 4, 5, 6, 7, 8,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라디안으로 나와 있는 게 몇 번이? 6번이 라디안이 되겠죠. 자, 다음에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 자,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가 뭐죠?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자, 방향성이요? 네, 방향성도 답이 되겠죠. 자, 속력은 이동, 거리 나누기 시간. 속도는 변이 나누기 시간. 자, 그러면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다른데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뭐가 다르죠? 차이점이 뭐예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건 변입니다. 그런데 A라는 위치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게 되면 요 이동한 거리가 움직인 총 거리의 합이 이동 거리고 초기 거리에서 최종 거리를 직선으로 나타낸 게 변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학적으로는 변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구조물에 임상시험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기름을 이렇게 폈다가 이 힘을 제거했을 때 이게 어디까지 오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따지는 거는 변이라는 얘기죠. 그죠? 어디까지 갔다 왔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처음의 위치에서 최종의 위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변이다. 자, 그러면 이거 자체를 가지고 어차피 단위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변이는 거리니까 밀리미터로 얘기를 한다고 하고 시간은 초로 얘기하면은 역시 동일하게 밀리미터 초니까 예, 어차피 같이 나오는데 차이는 알고 있어야겠고요. 자, 그러면은 보기에서 거리가 미터가 나왔네요. 물론 여기는 뭐 센티미터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미터도 나올 수 있고 다 같은 단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B번에는 미터 퍼 세컨은요 8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압력입니다. 압력하고 자, 다음에 어디냐면은 응력하고는 그 다음에 세로탄성계수. 요거의 단위가 같아요. 자, 압력은 이걸 빼놓고요. 는 표면적 분해 표면적 분해 하중. 응력은 원 당면적 분해 하중. 자, 탄성계수도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면적이 있고 여기도 면적이 있고요. 예, 그럼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위는 그래도 면적분의 하중이고 응력도 면적분의 하중인데 응력을 계산할 때는 원단면적이라는 얘기죠. 원래 단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인장시험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인장시험편을 고정을 시키고 하중을 줘서 인장을 시키게 되면 길이가 늘어난단 말이죠. 여기가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죠. 이렇게 늘어난다. 그럼 처음에는 이게 판형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판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원래 최초의 단면적은 요거였는데 요게 이렇게 줄어들겠죠. 응력이라는 거는 원래 단면적, 원래 단면적에서 여기에서 잡아당겼던 힘, 혹은 하중, 혹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표면적이란 말이죠. 늘어나고 뭐 하는 게 관련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변이를 썼던 것처럼 처음에 면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단위를 보게 되면 나타나는 단위가 P 알파니까 단위 면적 봅시다. 여기 이게 여기가 이렇게 됐네요. 요거를 P 여기가 알파라고 썼네요. 자, 뭐 보기에서 이거밖에 나올 수가 없겠네요. 지금 현재. 자, 그래서 나머지 답이 다 세로 같은데, 자, 세로탄성계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세로탄성계수 같은 경우에는 가로탄성계수하고 세로탄성계수가 같죠. 자, 시그마는 이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요.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랬을 때 이게 비례 상수죠. 엡실론이 뭐죠? 이거는 변형 유리됩니다. 자, 그래서 입실론은 원래 나중 길이에서 원래 길이를 뺀 게 이게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남는 게 위에도 밀리미터 거리가 남고 아래도 거리였으니까 거리가 다 없어지니까 변형률은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어요. 자, 단위가 없는 거를 우리는 무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차원. 자, 이걸 왜 무차원이라고 하냐면은, 자, 1m, 1초. 자, 이거는 여기에 1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차원이라고 하는 거고, 1m의 제곱, 1초의 제곱, 이거는 2차원이 되는 거고요. 단위를 묶은 게. 그런데 여기는 단위가 아예 없으니까 무차원, 없을 무차원이 된다.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응력이잖아요. 응력의 단위니까, 밀리미터 분의 힘이 되겠죠? 그럼 이쪽에 단위가 없으니까 이것도 단위가 이거하고 같아야지 이코르가 나오겠죠. 그렇죠? 단위가 같아야지 이코르가 나오겠죠. 이쪽과 이쪽이 단위가 다르면은 이코르 분식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건 단위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되겠죠. 자, 다음에 D,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아까 어떤 분이 넘어졌다고 했는데 넘어질 때 순간에 속도가 얼마였는지 왜 넘어졌을까요? 넘어진 이유는 지구가 좋아했기 때문에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속력하고 그다음에 속도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속도는 변이 나누기 시간이었다. 그렇죠? 자, 변이는 요거는 이제 거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거리. 자, 위치가 변한 게 변이라는 거죠. 자, 이제 거리라는 말, 이동거리하고 헷갈리니까 좀 빼버리고요. 자, 그래프로 놓게 되면은, 여기가 시간이고요. 여기가 변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은 게 속도라는 얘기죠.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찾아본 그래프가 속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 밑에다가 시간을 쓰고요. 여기에다가 요 속도를 갖다 놓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중간에 쉬었다 갔는지 아니면 가속을 해서 갔는지 혹은 감속을 해서 갔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시간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럼 여기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가속도. 자, 이 가속도가 더할 가짜란 말이죠. 근데 계산을 하다가 보면 이거는 감속도도 포함을 해요. 플러스가 나오면 가속도가 되는 거고, 답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감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감가속도라는 말을 여기서는 안 하는데, 나중에 좀 더 공부하시다가 하면, 이 차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재미있는 일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속도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면은 시간 분의 변위가 되는 거고요. 이거에 또 시간이니까. 자, 여기는 분의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시간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변위가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변위는 밀리미터, 미터, 센티미터로 쓸 수 있고 시간은 초 제곱 혹은 분 제곱 또는 h 제곱. 자, 그러면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거는 이 한자 뭐죠? 읽어주세요. 아니요. 네, 동역입니다. 동역. 옆에 혹시 한글이 다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네요. 자, 동력 W. 자, 1 와트라고 읽어요. 증기관을 만든 선배, 이 인지니어 선배가 제임스 와트를 따서 와트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줄 퍼 세크하고 같아요. 와트는 1와트는 1줄 퍼 세크. 자, 1줄은 또 뭐가 여기서는 좀 이따 요거 뒤에 가면 나오니까 뒤에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냥 바로 답이 나와버리는데 그냥. 자, 동력은 이제 와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의 운동에너지. 자, 운동에너지인데 운동에너지는 여기서는 뉴턴 메타. 자, 요게 1이라고도 합니다. 자, 1 뉴턴을 1 미터 움직인 거예요. 자, 1뉴턴. 1뉴턴이 기억나시는가, 여러분들? 뉴턴이면 뭐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중력 가속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단위가 뉴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단위에는 지구에서와 달에서의 단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지구의 중력과 달이 다르니까. 하여튼 지구에서 1뉴턴을 1미터만큼 움직이게 했는데 이거를 단위를 쓰다 보니까 계속 단위를 써야 되니까 이게 복잡해지니까 이거를 줄로 바꾼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줄이 요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뉴턴, 메타, 퍼 세크라고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F번은 운동에너지는 줄이 되겠고요. 자, 면적의 단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아까 세로탄성 배수는 P 알파, 응력도 P 알파. 자, 굽힘 모멘트는 이렇게 하중을 주거나 아니면 한쪽을 아예 고정을 해놓고 힘을 주게 되면 여기에서 힘을 주게 되면 이게 이렇게 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휘려고 하는 거를 굽힘이라고 하고 이거를 단위로 나타나면 굽힘 모멘트가 되는데 이랬을 때 이 힘에다가 거리가 되겠다. 그래서 굽힘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 자, 우리 힘의 단위가 여기에서 아까 여기 나왔었네요. 뉴턴, 그 다음에 거리, 메타. 역시 같은 단위가 됩니다. 뉴턴, 메타랑 같은 단위다. 자, 문제는 2번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3번 문제 한번 정리 읽어주실래요? 오른쪽에서 식을 골라서 이런 겁니다. 네. 눈치껏 읽어도 돼요. 자, 봅시다. 응력은 아까 응력은 기호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는
자, 힘. 그다음에 여기가 면적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은 면적은 부호를 A를 쓰는 거는 거의 대부분을 A를 써요. 그런데 여기 힘을 파워라고 해서 P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포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를 웨이트라고 W라고 쓰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요 교재에서는 W로 주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풀고 있는 문제에서 보기에서는 P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P, 커 A로 나온 게 골라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뒤에 가면 이걸 또 이걸로 쓴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걸로 쓰는 교재가 있고 이걸로 쓰는 교재도 있고 이걸로 쓰는 교재도 있고 교재마다 달라요. 그래서 부호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좀 봐주셔야겠다. 기억을 하셔야겠다. 자, 다음에 변형입니다. 변형. 자, 요 변형이라는 거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기호로는 이렇게 입실록으로 나타나고요. 자, 초기 길이 분의 위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늘어났다 줄어든 거 빨고 변위 거리. 그래서 이게 이걸 어떻게 쓰냐면 초기 길이를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 길이를 L'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린 거를 기호로 쓸 수가 있고요. 이거를 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델타 L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변이가 되겠죠? 자, 다음에 요 델타가 왜 델타를 썼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어주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간 걸 표현하고 변이. 자, 근데 이거를 다시 뭐라고 쓰냐면 L분의 이거를 람다라고도 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변형이라는 거는 요 세 가지가 다 답이 될 수가 있겠죠. 보기에서 뭘 골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 더. 요거를 가로냐, 세로냐를 놓고 따진다고 하면 또 달라지는 게, 이거는 길이에 대한 거고요. N은 폭에 대한 건 또 달라지죠.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이걸 잡아당겨서 길이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요거 자체는 L'이 되고, 여기가 L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원래 길이를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를 변화된 거죠. 그렇죠? 요걸 갖고 쓸 수도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원래 길이 D에서 D'에서 D를 빼는 걸로 쓸 수 있고 D에다가 이거를 델타 D라고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델타라는 기호를 D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변형인데 가로인지 세로인지 말을 안 했으니까 이 6개가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볼 수 있는 게 5번밖에 없네요. 자, 다음에 단면 개수입니다. 이게 우리 책에 안 나오는 어떤 겁니다. 자, 단면 개수하고 1차 모멘트 같이 해도 될 텐데, 자, 단면 개수 Z.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데 다리를 놓는데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놓은 거 같고요. 여기가 동행비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그랬을 때 코끼리가 여기에 올라가 있을 때하고 여기에 올라갔을 때 어떤 게 더 잘 휘어지겠느냐, A하고 B 어떤 게 휘어지지 않을까요? A. 네, 상식이 있죠. 자, 이거를 왜 휘어지지 않을까 했더니 이 단면에 요 가운데 그려지는 단면, 요 단면에서 휘어지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요 단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압축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려고 하는 인장이 되는 거죠. 이게 힘이 이 중심에서 이렇게 가운데는 좀 뒤에 나올 건데 여기는 중립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중립축, 중립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중립축 혹은 중립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큰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볼트를 스패너로 돌릴 때,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스패너를 껴놓고요. 여기에서 돌리는 거하고 여기서 돌리는 거하고 힘이 달라지죠. 작용 지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큰 힘이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큰 힘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여기는 길이가 어떻게 돼요? 짧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길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힘에 견디는 힘이 얘는 커지는 거고 얘는 작아지는 거고. 무슨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를 단면계수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 형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 이 위치를 극자를 써서 극단면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물체의 도심,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위치를 어떤 책에서는 Y라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H라고 해서 요걸 H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H라고 주니까 이걸 H를 2로 나눈다고 하는 책도 있고 그래요. 일단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의미라는 건 도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품에 저항하는 힘도 커지게 된다. 자, 이걸 나타내는 게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I분의 여기를 Ymax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를 여기 Y 값을 H라고 넣은 것도 있고요. 요 I는 1차 모멘트란 말이에요. 좀 이따가 2차 모멘트예요. 바로 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C가 Z는 1 나누기 H가 아니라 했다는 얘기죠. 1이 아니라 뭐예요? I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글꼴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글꼴에 따라서. 자,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나왔던 요 i가 요거는 거리고요. 거리.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물체 중심에서부터 그다음에 여기까지 거리. 요거를 y로서 쓰는 책도 있어요. 교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y 값인데 가장 큰 값 y max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를 h라고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아예 2분의 h라고 주기도 하고 아예 여기를 그냥 여기를 h에 관한 함수, h에 관한 값으로 쓰는 것도 있고 지금 보기에서는 요 의미가 이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i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책에서 보면은 책에는 죄송합니다. 문제에서 보면 단면 2차 모멘트 그 다음에 그러면 1차 모멘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1차 모멘트를 우리 i라고 쓰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 Q라고도 막 쓰고 뭐 Q, Max 뭐 이렇게 다 쓰는데 일단 이거 하겠습니다. 자, 1차 모멘트는요. 거리인가 이게? 네. 거리 곱하기 면적이. 그러면 2차 모멘트는 거리 제곱 곱하기 면적. 자, 여기는 거리란 말이에요. 거리의 1승이겠죠. 그래서 1차가 되는 거고 여긴 거리의 2승. 제곱이 2차 모멘트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지금 요거를 유도하려고 하면은 20분 정도 걸리니까 이거는 수업 시간에 했던 걸로 가름을 하면 요 수식 자체도 역시 적분을 한 거죠. 뭐 이런 물체가 있으면 요 물체를 다 나눕니다. 아주 세분하게 나눈 다음에 요 물체 하나에 대한 면적과 이 물체에 대한 요 거리를 가지고서 다 적분을 하니까 인티그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썼냐면 A Z의 제곱이요? 네, 제곱. 요 Z가요 첨자예요. 그 다음에 DA 첨자가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 있잖아. 첨자가 아닙니다. 말이다. 이 수 자체가 A Z인데 요 Z를 여기서는 요거를 여기를 Z로 본 거예요. 여기를 Z. 거리를요 또. 자, 그래서 요렇게 됐으니까 여기서는 인티그랄 이 수식대로 쓴다고 하게 되면은 인티그랄 A, Z의 dA가 되겠죠. dA. 여기는 제곱이 들어가야 되고. 자, 이걸 정확하게 쓰려고 했으면 이거예요. 이거 왜 정확한 거예요? A Z 제곱 dA 이렇게 써. 네, 적분인데 적분한 면적을 다 하겠다라는 기호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어려운 문제 또 하나 나왔는데요. 자, 구피응력. 응력이니까 시그마고요. 구핍이니까 밴딩. 그렇죠? 밴딩. 이렇게도 좋죠. 얼마냐는 얘기죠. 자, 우리 식을 주어진 문제를 보니까 M, Z, 그 다음에 I라고 줬어요. 자, 부피응력은요, 우리 A분의, 아까 W, A분의 P도 있었지만, 이거는, 요, 단면계수나 2차 모멘트 값을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를 단면계수분의 모멘트도 역시 같은 부피응력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일단은 빼고요. 지금 이걸 쓸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가지고 오면요. 요걸 가지고 오면 Z가 요거였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면 H분의 I분의 M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다시 이렇게 표현하니까 I분의 M H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H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요거를 아까 여기서 뭐 어디 썼어요? 지웠나요? Z. 요거를 Z로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H도 Z로 쓰는 게 당연하고요. 아까 이게 거리를 나눌 때 한 칸의 면적에다가 요 거리를 Z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H가 아니라 H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요게 되겠죠. 자, 다음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응력이라는 게 나오네요. PA가 되겠고요. 엡실론 변형률이 되겠고요. 단면 개수 미터 3승이라고 나오죠. 단면 개수는 뭐예요? 단면 개수는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극단면 개수를 의미하는 거네요. ZP는 16분의 파이 D 3승이니까 여기 16은 숫자가 없고 단위가 없고 파이에도 단위가 없는데 미터 3승이니까 길이의 세제곱한 게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미터 3승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부피 응력은 파스칼. 그 다음에 좌표, 직교 좌표가 되겠고요. 변형률이 아니라 여기서는 단위가 미터로 나왔으니까 변형량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단위가 맞아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변형률에 대한 단위는 없거든요. 변형률 자체는 무차원이라고 했잖아요. 자, 다음에 부피 응력. 이거 부피 응력은 뭐 PA. 자, 다음에 단면적은 미터째로 맞을 것 같고요. 초기 길이 미터. 외력은 뉴턴. 부피 모멘트 뉴턴 메타. 자, 아까 이거 했던 내용이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힘을 줘서 구부러지게 되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 이쪽에서는 안쪽에서는 압축이 발생하고 반대쪽에서는 인장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압축이 되고 여기는 인장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는 이렇게는 암축도 아니고 인장도 아닌 초기의 길이를 갖게 된다. 그렇죠? 여기를 아까 제가 뭐라고 하면 중립축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3차원적으로 따지게 되면 중립면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해설을 중립면이네요. 이거는 축방향 길이가 원의 길이와 다르지 않는 면, 원의 길이가 아니라 원래의 길이가 되겠죠. 초기의 길이와 다르지 않는 면으로부터의 거리. 그 밑에 H도 마찬가지예요. 중립축. 축방향의 길이가 원의 길이가 아니라 원래의 길이와 다르지 않는 축이 되어야겠죠. 원이 아니라 원래 혹은 초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I는 단면 2차 모멘트. 이제 한 페이지 끝나고 쉴 줄 알았는데 안 끝났네요. 자, 좋습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뭘 하라는 거예요? 가속을 했다는 얘기네요. 자, 지금 현재 5m/s가 무슨 속도입니까, 지금? 네? 자, 일단은 5m/s가 있고요. 자, 5m/s인데 이게 5초 뒤에 10m/s 제곱으로 가속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초기 속도가 5m/s였습니다. 그런데 5초 뒤에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m/s로 10m/s의 제곱으로 가속을 했다는 얘기네요. 가속.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 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시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V인데 제로, 초기 속도 V0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여기는 요거하고 요걸 가지고서 A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요거까지 A가 가속도가 되겠고요. T가 타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즉 자체가 그냥 쓰면 되겠네. V0 더하기 A의 가속도에다 T. 그러니까 초기 속도는 5m/s가 되는 거고, 더하기 가속도가 10m/s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시간이 5초. 그러니까 요거 없어지고 m/s니까 자 곱하면 50이 되겠죠? 50에다가 5 더하고 단위는 m/s 그대로 가겠네요. 그래서 55m/s가 되겠죠. 자, 좋고요. 다음 문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거 지웠나요? 이거를 위의식을 가지고 풀 수도 있고요. 위의식을 가지고 풀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이걸 초기 속도가 얼마죠? 20. 네, 20m/s고요. 그 다음에 가감속 속도요. 가속도가 4m인데 4m/s요? 4m/s의 제곱. 그 다음에 정지했을 때는요. 최종 속도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가속도가 아니라 간속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왜 여기 부호가 플러스가 되면 처음의 속도에다가 계속 증가되는 거잖아요. 증가가 되면 0이 될 수가 없겠죠.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속도 안에는 부호를 가지고 감속도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우리 식대 이렇게 풀어도 돼요.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거리를 구하는 공식 V 제곱 이렇게 풀어도 돼요. 는 V 초기의 제곱
더하기 2AX의 2AX인데 요 S를 우리 교재 여기서는 이렇게 됐을 때 이동 거리 S는 묶고 있는 거니까 여기를 X가 아니라 S로 넣어야 됩니다. S로. 자, 그럼 대입을 하면 초기 속도는 20이고요. 2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S.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동 거리가 이게 최종 속도가 얼마예요? 0이 됐으니까 0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날라가겠죠. 는 4배 더하기 이거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 곱하기 S. 이거 그대로 넘겨버리면요. 그렇죠? 이걸 써야겠다. 이걸 쓸게. 8S 하면은 요거는 이쪽 넘기면은 400분의 이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8S 이걸 넘겼어. 그러면 8S는 S는 400 나누기 8 하면 되겠죠. 역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지금 우리 교재 프리식으로 나와 있는 대로 이거를 해서 풀었는데 아마 수식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풀이 과정을 유도하는 과정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